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만주족의 발언과 한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주족은 만주 동북 삼성, 동북 삼성은 이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말하는데 만주의 동북 삼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북동쪽의 연해주에 살던 퉁구스 계열의 민족으로서 지금 현재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것이 만주족이 되겠습니다. 뭐 청나라도 만주족의 나라였죠. 여진족의 후손으로 여진족의 그 아골타가 이제 금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이 후손들이 이제 여진족의 후손들이 만주족인데 이 금나라는 1115년부터 1234년 몽골 제국에 멸망할 때까지 120년간 존속한 나라가 금나라가 되겠고 이 금나라가 이제 그 여진족이고 여기가 이제 그 만주족이 되겠습니다. 만주족은 이 여진의 금나라를 계승하여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이것이 이제 이제 그 홍따이지 태종 홍따이지에 의해서 청나라로 이제 건국이 돼서 청나라가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 이제 만주족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만주족은 중국에 1100만 명이 있으며 이 중에 720만 명이 동북 삼성, 아까 말씀드린 지린성, 랴오닝성, 헤어링장성 여기 동북 삼성에 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랴오닝성에만 해도 500만 명이 거주를 하겠습니다. 랴오닝성이 이제 요동성이죠. 요동성은 이제 옛날 이제 고조선 발원한 데고 요동성에만 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족이 한민족하고 아주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들의 그 만주족의 최초의 조성은 기원전 한 200년경에 숙신이 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튀르크인들에게 이들이 정복이 되어서 혼혈이 되고 튀르크화가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정복한 만주족은 혼혈화되어서 말갈이나 물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 때는 이제 만주족 숙신이었던 만주족이 이제 그 튀르크화 혼혈이 된 말갈, 물길 뭐 이런 종족이 되겠습니다. 발해 말기인 901년에 발해가 이제 그 고구려가 멸망한 게 668년. 그다음에 이제 발해가 건국된 거는 고구려 멸망 후 30년 후인 698년에 이제 발해가 건국이 됐죠. 그다음에 발해가 거의 한 250년 동안 번성을 하다가 926년에 발해가 거란에 멸망을 했는데 이 발해가 926년에 멸망하기 전인 한 901년경 한 25년 전에는 이 말갈 물길 요런 그 발해의 피지배층이었던 요 만주족 말갈 물길들이 이제 여진족으로 이제 변했죠. 여진족이 된 거죠. 발해 말에. 그래와 이제 이 여진족이 되어서 여진족은 이제 압록강 뭐 두만강 그 위쪽에 주로 이제 있으면서 고려 시대 때와 조선 시대 때는 이 고려와 조선에 이제 복속을 해서 고려와 조선에 그 조공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진족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진족 되기 전에 말갈 물길은 이제 주로 이제 발해의 그 신하였죠. 부하가 된 것입니다. 이 만주족의 성씨인 아이신교로는 만주족하고 몽골족의 혼혈인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1586년에 누르하치가 여진 3부족을 해서여진, 건주여진, 동해여진, 그다음 여진 3부족이었는데 이 건주여진 출신인 누르하치가 1586년에 이 세 부족을 통합을 하고 만주족이라고 이제 칭하게 되겠습니다. 1635년에 청태종 홍따이지가 만주족이라고 다시 개칭을 하고 여진족이라는 이름 사용을 금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발발 1년 후에 그동안 쌓였던 한족의 만주족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족들이 만주족을 싫어하는 거죠. 1896년 변법 자강운동을 주도하던 양계초라는 한인이 만주족 타도를 결심을 하게 되겠습니다. 1911년에 신의 혁명으로 이제 그 한족이 만주족인 청나라를 멸망시키게 되겠습니다. 무한, 한양, 신서 등의 여기에서 혁명군이 만주족을 학살을 하게 되겠습니다. 1931년에 일본이 만주에 괴뢰정부를 설립을 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즉 아이신교로 푸이를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만주족은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만주족의 그 황제들이 쓰던 성인 아이신교로는 만주족의 성씨인데 아이신교로 애신강나 한문으로 쓰면 애신강나가 되겠죠. 애신강나는 뭐냐면은 애신 신라를 사랑하라, 강나 신라를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라하고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아이신 교론에서 아이신은 또 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뜻이죠. 아이신은 금이기 때문에 신라의 그 왕족 김씨죠. 뭐 김춘추 뭐 이런 그 왕족들이죠. 그래서 신라의 그 왕족인 김씨에서 유래된 게 아이신이다. 그래서 만주족의 황제들 성인 아이신 교로는 분명히 이들이 신라에서 신라가 조상이 아니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주족의 직계 조상이었던 여진족은 주로 숭화강이죠. 송화강, 그다음에 목단강, 흑룡강이 이제 저기 제일 중국 북동쪽에 있는 강이죠. 흑룡강 등의 동만주 해안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의 명칭은 계속 변해왔는데 그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춘추전국 시대 때는 숙신, 한나라 때는 음루, 남북조 시대 때는 물길, 수나라 당나라 때는 말갈, 송나라 때는 여진,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 들어와서는 이제 만주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된 거죠. 698년부터 926년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230년간 이제 존속한 발해 통치하에 피지배 민족이었던 흑수말갈이 바로 여진족이 되겠습니다. 흑수말갈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지배하에서 두만강 유역의 함경도 쪽에 거주를 하면서 고려의 조공을 바치게 되겠습니다. 이들을 흑수여진, 흑수말갈, 동여진, 생여직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길림성 서남부 이들보다도 약간 그 서쪽의 길림성 서남부 압록강 유역에 있던 여진들을 서여진, 숙여진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숙여진. 고려는 이들을 회유해서 이들하고 무역을 하면서 조공을 받게 되겠습니다. 고려 숙종 때에 만주에 있는 아무르강이 이제 흑룡강이죠. 헤이룽강, 흑룡강. 이 아무르강 유역의 하얼빈에서 발흥을 한 완안부, 이 완안부가 이제 만주 쪽에 조상이 되겠죠. 완안부의 영가가 여진족을 통일을 하고 북간도 및 두만강으로 진출을 하게 돼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하얼빈에서 두만강 쪽으로 북간도. 이들이 이제 요 나라의 거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여진이라고 되겠습니다. 서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숙여진이 되겠고요. 완안부의 시조는 일대의 추장인 한보라는 사람이 이제 영가 완안부 여진족을 통일한 영가의 이제 조상인데 일대 추장이 이제 한보인데 이 한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완안부의 일대 추장 한보는 신라가 멸망할 때 서기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했고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신라가 멸망할 때 60세의 나이로 신라에서 도망을 쳐서 완안부에 온 사람이 바로 한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안부의 시조 한보가 신라 사람이다. 즉 여진족의 완안부의 시조는 신라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가의 뒤를 이은 완안부의 이제 추장이죠. 조카인 우야소는 완안부에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추격을 해서 함경랑도 정평 장성까지 공격을 해와서 고려하고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추밀원사인 윤관이 출동을 해서 이 여진족들하고 화의를 맺고 함경남도 정평 장성이 여진족 치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107년에 고려의 윤관은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복군, 승려 부대인 항마군을 만들어진 별무반을 조직을 해서 도원수가 되고서 17만 군대를 동원을 하고 부원수인 조연총을 데리고 함흥평화 일대에 있던 여진족을 정벌을 하고 함주, 북평 등의 9개 성을 쌓게 되겠습니다. 윤관이 한 거죠, 구성을. 같지만은 이제 맞지만 이쪽에 뭐 사람도 뭐 거의 안 살고 완전히 변방 지방이기 때문에 구성 방어가 뭐 한다는 게 뭐 자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한 1년 동안 성을 갖고 있다가 여진족한테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여기 니네들이 살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1115년에 우야소의 후손인 그 와남부의 우야소의 추장인 우야소의 후손인 아골타가 여진족을 통일을 하고 금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금나라의 명칭은 금이라는 것은 신라의 김씨에서 유래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125년에 그 금나라 건국 후에 10년 후에 금나라가 북쪽에 요나라 거란과 그다음에 북송을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나라는 고려에다가 4대 예를 강요를 합니다. 우리를 이제 모셔라. 우리가 너무 커졌으니까 하고 고려 보고 남송하고는 교류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금지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1234년에 금나라가 몽골 제국에 멸망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 만주족은 원나라 그다음에 명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겠습니다. 흥령강 유역에 있던 야인여진, 그다음에 송화강 유역에 있던 해서여진, 그다음에 파저강, 동가강, 홍강, 혼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압록강 북쪽에 있는 강들이죠. 이쪽에 있던 여진족을 건주여진이라고 돼서 이제 여진족이 세 개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만주족의 발원은 장백산, 백두산, 백산이 되겠습니다. 이 덩백산, 백두산의 동북쪽에는 표고리 호수가 있습니다. 1583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한 곳은 흥경이 되겠습니다. 이 흥경이 이제 호토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록강의 북쪽이면서 백두산에서 보면 약간 북동쪽에 위치한 이 흥경 호토알라가 이제 그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한 것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청나라가 발흥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40년이 지난 1621년에 이 그 후금 누르하치 후금이 이 그 흥경 호토알라에서부터 랴오양 요양이죠, 요양. 그러니까 요동강 쪽에 있는 거죠. 랴오양으로 수도를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랴오닝성의 푸순시의 신빈 만주족 자치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계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 모계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한민족은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은 중국 북동부에 살던 만주족과 유전적으로 가장 흡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묘족이나 베트남인 등 일부 동남아시아인들과도 비슷한 걸로 됐습니다. 이쪽에 그 좀 피가 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묘족이라든가 베트남족. 이는 한민족이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은 60%는 북방계이고 40%는 남방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DNA 유전자로 가장 비슷한 민족은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제일 비슷하죠. 조선족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주족, 세 번째가 일본 사람, 네 번째가 중국 북경의 한족,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국 남방에 있는 한족, 여섯 번째가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도는 기원전 300년 전에 농경 문화를 전달해 준 일본에다가 농경 문화를 기원전 300년 전에 전달해 준 야요이족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근거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